안녕하세요. 2021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말하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에 또는 시를 읽어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하신 분이 성함이 이제 신이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94년생이니까 꽤 젊은 분입니다. 아마 이제 신춘문예가 여러 청위의 분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젊은 분들이 또 도전을 하고 또 그와 함께 당선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신이인. 오리 너구리를 아십니까? 오리 너구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아에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듯 강의 동쪽을 강동이라 부르고 누에 치던 방을 잠실이라 부르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밖과 안을 기우는 것, 몸을 실라스로 풀어 헤어지려는 세계를 엮고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안팎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름이 안팎일 수 있냐며 웃었는데요. 소나기에 주인 것 그대로 보이는 대로 요괴는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부리가 있는데 날개가 없대. 알을 낳지만 젖을 먹인데 반만 여자고 반은 남자래. 강물 속에서도 밖에서도 쫓겨난 누군가 서울의 모든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슭에 떠내려오는 나방유충을 주워 먹는 게 꽤 맛있다는 거. 잊을 수 없다. 모두가 내 무릎에 올려두었던 수많은 오리 너구리. 오리가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나 진짜도 될 수 없었던 봉제 인형들.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시루라기 끊어낼 수 없는 주렁주렁 전구 없는 필라멘트를. 불을 켜세요. 외쳐보는 겁니다. 아, 이상해. 예, 이것이 이제 한국일보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표면적 구조와 심층적 구조,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경쾌하고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지만, 그것을 꼼꼼히 뜯어서 들여다보면 참 슬픈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화상 일 수도 있고요.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이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너구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리 너구리. 글쎄요, 제가 동물도감입니까? 조류도감입니까?
오리너구리라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리너구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아에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듯 강의 동쪽을 강동이라 부르고 누에 치던 방을 잠실이라 부르는 것처럼, 오리면 오리고 너구리면 너구리죠. 오리너구리가 있습니까? 이름을 어떤 규정된 또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짓는 그 이름이죠. 우리가 명명하는 그 세계, 그 세계의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다름없는 행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화자는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은 밖과 안을 기우는 것, 몸을 실낫으로 풀어 헤어지는 세계를 엮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이 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나요? 명명한다는 것은 대상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구획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인식적 체계의 뭐라 그럴까요? 용이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자는 무엇인가요? 안과 밖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대상과 나를 구분 짓는 세계죠. 이런 세계를 싫어합니다. 원래 세계는 밖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명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명되어서 구분되고 있는 그 세계를, 세계의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고, 몸을 실낫으로 풀어서 헤어지려는 세계를 자꾸만 엮어서 붙들고 있고자 있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화자 자신을 안팎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어떻게 세계가 안과 밖이 없을 수가 있는가 라는 뜻으로의 비아냥이고 조롱이겠죠. 어떻게 이름이 안 박힐 수 있냐며 웃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된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들어는 조롱을 하고 비아냥 거립니다. 소나기에 지은 것 그대로 보이는 대로 요괴는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인식들,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고 너와 나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인식 또는 사유체계를 이 화자는 요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괴, 요상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둘을 잘라듯이 확연하게 자꾸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화자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괴는 그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부리가 있는데 날개가 없대.
알을 낳지만 젖을 먹인데 반만 여자고 반은 남자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시에서 이제 그 시 이론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무스와 아니마와 아니무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남성성 속에 여성성이 내재하는 것 또는 여성성 속에 남성성이 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시의 화자는 이러한 세계성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강물 속에서도 밖에서도 쫓겨난 누군가 서울의 모든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강물 속에서도 밖에서도 쫓겨난 사람은 누굴까요? 강물 속에서도 또는 밖에서도 쫓겨난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짓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또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물 속에서도 밖에서도 했으니까 어디에서도 화자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세상이겠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향해서 화자는 우리 눈으로 보고 저 대상과 내가 지어지는 그 환경을 무화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서울의 모든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우리는 그 대상과 나라고 하는 두 개체입니다. 개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것이 경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겠죠. 알고 계셨나요? 기슭에 떠내려오는 나방유충을 주워 먹는 게 꽤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나방유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나방이 되지 못한, 날개를 가지지 못한 그 유충을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답보, 아니면 담보인가요? 미래에 대한 일종의 희구,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충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방이 되고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자 역시 서울의 모든 불이 꺼질 때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 속에서 기슭에서 떠내려오는 나방의 유충을 주워 먹음으로써 화자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 또는 인식적 세계에 대한 펼침 이런 것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잊을 수 없다. 모두가 내 무릎에 올려두었던 수많은 오리 너구리. 오리가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나 진짜도 될 수 없었던 봉제 인형들. 참 끔찍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슬픈 자화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는 진짜도 될 수 없었던 봉제 인형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요? 우리들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봉제 인형은 진짜가 아니죠. 곰 인형이라든가 무슨 뭐 강아지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곰의 형상만 가지고 있고 강아지의 형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연히 구분짓고 편을 가르고 이분법적 사고로 모든 대상을 접근하는 이 방식이
화자에게는 봉제인형과 같은 또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곰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 형상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나요?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못한 실오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밖에도 안에도 속하지 못한 실오라기. 그렇지만 이 실오라기는 그 안과 밖을 자꾸만 경계를 기우고자 하는 도구죠. 기우고자 하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주렁주렁 전구 없는 필라멘트를 이어주고자 하는 거죠. 좀 밝게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당최 한쪽으로만 편향된 나의 사유입니다. 사고입니다.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반문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을 켜세요. 외쳐보는 겁니다. 불을 켜세요. 외쳐보는 겁니다. 이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불이 꺼진 세상입니다. 왜 불이 꺼졌는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한 사유체계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에 천착해서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질문이죠. 일종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를 내보였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해. 불을 켜세요. 외쳐보는 겁니다. 이상해. 이상해. 불을 켜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불을 켜야 된다는 것,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깜깜한 세상에 또는 세계에 불을 켜라라고 외치는 화자 자신이 이상하게 이상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고 꽤 이 신이인이라는 시인이 오래도록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쓴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파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가 제가 읽어내는 방식이 혹여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라고 하는 제목의 시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